자, 여러분도 이제 빨리 자격증 따셔서 그 옛날 15회 합격자인데 그때 1000명 합격했죠. 25만 명 시험 쳤는데 1000명 그때 합격했을 때 합격한 제자인데 업을 잘해요. 뭐 토주도 하시고 뭐 개발해서 또 뭐 매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 전화 오셨더라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몇 분이서 갔는데 원래 황금 돼지 때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3천만 원짜리 골드바인가 그걸 가져오셨대. 황금 돼지니까 요걸로 건배를 해야 원래 복이 많다고 중개업자끼리 그걸 하나 가져오셨는 거야. 그분이 이제 종로 3가 가서 이제 뭐 해서 그걸 갖고 이제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분이 계약을 했는데 뭐죠? 안 들어올 돈이 3천만 원 들어왔다고. 3천만 원짜리 골드바인데 3천만 원 수수료 들어왔다고. 생각도 안 했던 들어왔다고. 그래서 식사 어제 대접한 전화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골드바에 황금 돼지띠니까 황금에 딱 해서 신년 인사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토지니까 그렇게 수수료도 많은 것 같아요. 자, 트윈에너 갑니다. 자, 트윈에너 입지, 교차, 지대사. 자, 트윈에너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뭐죠? 리카도 배우셨는데 리카도 이론은 뭐를 경시? 위치 문제를 경시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뭐했다? 첨가합니다. 그래서 트윈엔 하면요 위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위치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트윈에는 이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위치, 이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에서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트윈엔이기 때문에 트윈엔의 이론을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지문이 거기 나와 있죠? 위치지대의 개념. 위치가 나오면은 여러분 누구 떠올려야 돼? 트윈엔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트윈엔. 자, 그러면 트윈엔은 여기 중심지인 시장이 되겠죠. 지대, 거리. 자, 이 직선이 나오는데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을 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을 말합니다. 지금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죠. 자, 문제는 이 점이 뭐죠? 이 점이 시장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 떨어지면 지대가 0이다. 지대가 제로. 0이다.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이것을 한계지라고 해요. 자, 트윈에는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한계지인데 이 점을 지나면은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안 해요. 그럼 토지 이용은 어디서? 요 한계지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한계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하면은 운송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왜? 요거 넘어서는 이용 안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어느 만큼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적게 들죠. 수송비가 적게 든 그만큼을 우리는 이렇게 지대를 적게 지불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이 시장에 가까워질 때마다 수송비가 뭐돼? 전략되죠.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를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넨. 그래서 튀넨은 뭐를 강조한다? 수송비다. 튀넨은 생산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했다? 수송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만약에 B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돼? B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죠. 많이 전략되니까 이 거리에서 지대는 이렇게 높게 지불해요. 그러면 이 한계지, 요 기준입니다. 한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에 따르는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튀넨. 그래서 여러분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튀넨은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것은 튀넨의 이론. 자, 튀넨은 그래서 지대를 뭘로 보죠? 아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봤어요? 리카도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다? 생산비를 뺀 것을 우리는 리카도는 지대인데 튀넨은 하나 더 들어가. 어떻게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된 생산물 어디까지? 시장까지 운송하는 뭐를? 수송비까지 더 들어가서 수송비를 빼줘야 돼. 수송비까지 고려해야 돼. 튀넨은. 그러면 이것은 다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죠. 뺐는데 문제는 수송비는 뭐다? 이게 단위 거리는 1km입니다. 여러분 단위 거리는 1km당 수송비. 여러분 1km당 수송비가 5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거리.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은 수송비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대는 무슨 축? 지대는 무슨 축? Y축. 거리 무슨 축? X축. 그러면은 Y리꼬르는 생산물 가격 생산비는 A는 요거죠. 요 Y, 요거 절편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죠? 생산비를 뺀 이 점이 바로 A점이에요. 이 점이 바로 A점, Y절편. 그리고 마이너스 X는 X인데 앞에 뭐가 있죠? 뭐가 붙긴 붙었어요. 요걸 B라 보면은 BX. 중학교 때 많이 배웠죠. 1차 함수 선형. 이렇게 1차 함수인 선형인데 뭐를 가졌다? 마이너스 기울기.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는 선형은 직선. 그래서 선형 함수다. 지대의 지불 곡선은 역선형 함수.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의 형태다. 이 말입니다. 말 해석이 좀 그렇죠. 마이너스 기울기도. 요 기울기가 뭐다? 요게 바로 뭐다? 기울기 P. 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물 가격 100원. 생산물 가격 100원. 생산비 20원. 100에서 20원 빼면 얼마? 80원. 1kg당 20원. 곱하기 5kg. 뭐 이렇게 해서 뺄 수 있겠죠? 다 주어져 숫자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우리는 21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산하는 문제.
자, 튀넨의 핵심. 튀넨은 최초의 뭐다? 농업 입지 이론인데, 여기서 여러분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그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뭔다? 하락한다. 그것도 우리 잘 주내고, 또 중심지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두 개 잘 냅니다.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점점 증가한다. 그건 그림 보면서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독점지대에서는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뭐, 자, 세 개 배웠어요. 튀넨까지.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자, 신고전학파. 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 신고전학파의 대표적 학자인데, 마샬은 앞에서 배우셨던 누구?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리카도인데, 리카도의 지대이론을 뭐다? 우리는 확대. 지대의 개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어요. 알프레드 마샬은 고전학파가 주장한 지대의 개념을 확대를 해서 재평성을 합니다. 재평성을 해서 나타난 개념이 뭐다? 준지대. 준지대의 개념이 나타나. 준지대. 쿼지 렌트. 렌트가 지대거든요.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합니다. 여러분, 장기가 아니다. 뭐에 성립한다? 단기. 단기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어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없는데, 토지 말고, 토지 뭐다? 이외.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고, 토지 말고 고정된, 예?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예를 들면은 기계,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준지대. 그럼 장기는 왜 그래요? 장기로 가면은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가 생산 설비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계, 기구는 장기로 하면 편해.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에 성립해. 예? 여러분,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24회 처음 출제해서요, 26회, 28회 2년 연속도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준지대.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리카도의 지대 이론을 재평성해서 나타난 이 준지대, 마샬의 개념.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밑에 경제지대 전용 수입이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배운 것, 저번 주에 배운 것,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럼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고 있다. 자, 이때 생산 요소입니다. 여러분,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의 노동을 나는 이만큼 제공하면 나는 최소 얼마? 최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만큼은 받고 싶어요. 최소. 그런데 실제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받아요? 균형 가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나는 더 받죠?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요. 생산 요소를 제공해서 나는 불로소득 얻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만큼 노동을 이만큼 제공하면 나는 최소 얼마만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최소 이만큼 받고 싶은데 시장의 균형 가격 받으니까 또 이만큼의 불로소득 더 얻고 있어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화시키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에 뭐가 나타난다? 빨간 부분에 이 선이 하나에 이렇게 무슨 걸로 나타나요? 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면적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 면적을 경제지대라고 해. 경제지대. 이 경제지대를 우리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파레토라고 했어요. 파레토. 이 파레토라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이 불로소득, 이런 불로소득인 경제지대를 뭐라고 한다? 파레토 지대라고 해. 그럼 파레토 지대는 뭐에서? 여러분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곱한 요걸 우리 앞에서 뭐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게 뭐죠? 총수입이야. 총수입. 총수입에서 빼긴 빼낸다. 뭐를 뺀다? 요 흰 부분을 빼겠지. 그럼 나는 생산 요소를 이만큼 제공하면 나는 이만큼 최소한 받겠다. 이만큼 제공하면 난 최소 이만큼 받겠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금액, 최소의 동그라미. 이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 전용 수입. 이게 바로 무슨 수입? 전용 수입. 이 전용 수입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은 경제지대가 돼요. 여러분 전용 수입 개념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전용 수입 개념 작년에 또 지문으로 또 출제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생산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는 건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할수록 뭐다? 비탄력적이면은 점점 뭐가? 경제지대는 증가하고 전용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고 전용 수입은 뭐한다? 작아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기울기가 점점 급해요. 점점 기울기가 급해서 뭐가 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 이게 균형 가격, 거래량인데, 여러분 여기에 점점 수직선 빨간 부분이 요 전체가 다 뭐가 돼? 빨간 부분 되지. 전체 빨간 부분이 된 이게 바로 뭐다? 경제지대가 된다. 이 경제지대는 결국은 균형 가격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돼? 총수입이지. 그래서 경제지대와 총수입은 서로 같아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경제지대와 총수입은 같고 이때는 전용수입은 뭐가 돼? 제로가 돼. 그래서 우리는 경제지대가 커지느냐 전용수입이 작아지냐, 이런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크기는 요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냐 완만하냐.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탄력성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123페이지 중간에 도시 토지 지가 이론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의 지대보다는 도시가 형성 발전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 가격, 지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가 이론이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에 3번 출제된 게 헤이그가 나오죠. 자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튀넨, 자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이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어요. 일반화시켜서 어디에 적용한다? 도시 토지에. 여러분 튀넨은 무슨 이론? 우리 농업용 토지예요.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튀넨의 이론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 토지에 적용을 해서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난 이론이 누구? 거기 헤이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 중심진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지대다. 그래서 교통비 전략분이 뭐라고 본다? 지대. 그러니까 수송비 전략분은 취내는 지대인데 이것을 우리 교통비 전략분을 지대라고 보고 우리 일반화시켰다. 이때 마찰 비용이죠. 마찰 비용으로서 우리는 헤이그는 지대와 뭐의 합? 교통비의 합이죠. 이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반대로 교통비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한다? 증가하는 이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교통수단, 우리 도시니까 교통수단이 양호 좋으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져요.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헤이그 이론입니다. 자, 튀넨의 이론을 또 갑니다. 자, 튀넨의 이론을 또 도시 또 공간에 적용을 해요. 자, 도시 공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나오죠. 입찰 지대설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124페이지 밑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입찰지대 개념을 출제했어요. 작년에 입찰지대의 개념을 우리 출제를 했었죠. 15회, 29회 시험에 입찰지대의 개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어떻게 돼? 입찰지대인데, 그럼 가장 높은 금액을 주면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최대 금액을 주면 초과 이윤은 불로소득은 없거든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뭐라고 하죠? 입찰지대입니다. 입찰지대의 개념을 우선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가장 높은 금액을 준다. 항상 이용자는 토지를 빌려면 가장 높은 돈을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입찰지대에 있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원래 요거 중요하죠. 원래는 자, 도심에서 지대가 주어졌는데, 자, A 산업, 도시 내 산업은 많죠.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C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벌인다?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입찰 경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입찰 경쟁하면 누구에게 낙찰이 돼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럼 어디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여기까지는 누구? A에 비싸게 주는, A가 많이 주니까 A의 토지는 배분되고, 요 점을 지나서는 여기까지는 B의 배분, 여기서부터는 C의 배분. 자,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른 뭐다? 지대 곡선으로서 우하향하고 오른쪽 밑을 향한데, 이 원점에 대해서 이게 볼록한 어떻게 우하향을 한다. 자, 도심에 가까워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걸 그림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요,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가장 높은 이 지대 부분을 연결한 뭐다? 포락선을 우리는 입찰지대 곡선, 하여튼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다. 가장 높은 무슨 거? 최고의 점들을 연결한 거다. 입찰지대 곡선 개념 원래 출제 1순위입니다. 이 개념.
기울기는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에 대해서 우리는 단위거리당 총 교통 비용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 한 개 비용과의 비율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 정도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노수 교수의 토페카 1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노수 교수의 토페카 연구. 자, 교수는 미국의 캔자스주, 여러분 미국의 캔자스주의 토페카라는 조그만 도시예요. 이 소도시의 토지 가격, 이 지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게 도심이죠. 자,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 업무 지역으로서 100% 입지라고 해요. 상업 업무 지역.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이렇게 우뚝 솟고 도심에서 멀어져서 지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형상, 지가 분포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하는 형상. 이걸 거북이 구자. 거북이를 뒤집으면 그림이 이렇게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지가 구배 형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학자가 우리는 노스 교수. 읽을 때 노스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리카도, 마르크스, 트윈에는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세학자. 그럼 작년 시험에는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개념이 정답이었어. 작년 시험에. 마르크스, 트윈에, 리카도. 여기다가 마샬. 또 누구? 알론소, 헤이거. 6명이네. 그렇죠? 6명은 잘 공부하세요. 귀찮으면 그 6명이라. 거기서 뭐 나오면 거기서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로 갑니다.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하죠. 정부에 있어서의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 개입에 있어서의 이유, 근거를 우리는 매년 출제하고 있다. 자, 매년 출제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나오죠. 자, 원인을 보면은 우선은 이 규모의 경제, 또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다. 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점점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을 말한다. 이 평균 비용 곡선인데, 자, 여러분 평균 비용은요,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자, 여러분 라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생산량이 많을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죠. 비용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서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 실패를 가져와요.
비용 체감 산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또 뭐가 나온다?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불완전 경쟁 기업이 나타나요. 자, 이 불완전 경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난다? 불완전 경쟁. 독점이나 기업의 하나인 독점이나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이 나와요. 독과점 형태가 되는 불완전 경쟁이 발생을 하면 또 시장의 실패.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아요. 그래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이 공공재가 존재를 하면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고 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시장 실패의 원인 16회,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프린트의 7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을 묻는 거 여러분이 5번이거든요. 공공재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 시장 실패하는 관계 없습니다. 5번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8번 문제 나오죠.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틀린 것. 주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죠. 주택법 제5조에 나와 있죠. 자, 2번. 주택시장엔 시장 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개별 주택의 불량화가 되면은 주변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을 상당히 나쁘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재개발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든지.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 들어오고 퇴거,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 4번 정답이죠. 여러분,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진입,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4번 정답. 5번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여러분, 불안정 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맞죠? 또 요거죠? 또 이거는 공공재와 외부 효과로 인한 또 시장 실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또 맞고. 또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뭐죠? 소득에 있어서의 재분배. 예? 그리고 경제 안정화. 또 경제 성장.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하기 전보다, 여러분, 정부의 시장 개입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요.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정부의 뭐라고 한다? 실패라고 해요. 정부의 실패.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 여기 4번인데 원인이 뭐예요? 규제 당국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전한 지식 정보, 또 규제 수단이 불안전하고 또 선거 등의 정치적 역량, 양호하지 못한 정치적 환경, 예? 정치 환경 안 좋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시차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가 또 발생합니다. 4번 맞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미추. 여기 틀렸네요. 자, 여러분 정보가 불안전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불안전하면은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뭐가 발생한다?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효율성이 달성된다 하면 안 돼요. 5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개입을 하는데 또 뭐를 위해서?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또 투기가 발생하니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개입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근거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선은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까지 설명했고 133페이지 외부 효과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